이번 주 월요일장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요. 지난주 코스피는 금요일에 3,000포인트를 터치한 후에 현재는 3,000포인트 공방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과연 기회가 있을지 AG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중심 키워드가요. 자, 오늘의 조정이 기회이냐 아니면 리스크가 조금 더 길어질 것이냐라는 포인트거든요.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일단 중동 확대 우려가 좀 커지고 있어요. 오늘 방산, 석유, 해운주가 움직이는 것만 봐도 좀 알 수가 있는데 중동 리스크가 생각보다 지금 오래 가거든요. 많은 증권사들이 이거 단기적으로 끝날 거야. 에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어떻게 해 했는데 위기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봉쇄설도 지금 더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요. 이쪽을 봤을 때 방산주가 좀 더 오를 수 있나? 실제로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일단 수주 여력은 계속해서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번에 이런 글로벌 정세에 대한 불안감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제 중동 쪽에 대한 리스크가 나오기 전에는 유럽 쪽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았죠. 그래서 좀 이제 나토에서도 회의가 진행이 될 텐데 작년 같은 경우도 GDP 대비해서 국방비를 3%까지 올릴 수 있다는 내용들로 인해서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국방비가 5%까지 올라올 수 있다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란과 이스라엘 쪽에 대한 리스크로 인해서 이 국방비 지출 자체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죠. 특히 중동 쪽 같은 경우도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추가적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리스크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들이 유럽 같은 경우는 유럽의 영내에서 생산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공장 자체가 돌아가기 위해선 그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 쪽에 대한 리스크도 많이 가라앉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방산 기업 입장에서는 유럽 쪽에 대한 리스크도 가라앉고 있고요. 중동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전 추가 상승의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코츠 테크놀로지라든지 i3 시스템 같은 규모가 좀 작은 기업들, 그리고 오늘 아침 같은 경우는 빅텍이라든지 규모가 더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 과거에 대형주들이 시장을 이끌어갔다라고 한다면 중소형주 쪽으로도 자금이 좀 넘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온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전 그래도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세적으로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기업들, 아마 이건 시청자분들께서도 아실 겁니다. 이거 좀 많이 올라왔구나 싶은 기업들은 저는 좀 자제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분위기 자체가 워낙에 가는 종목들이 가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저 같은 경우도 매수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그래도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우리가 추세적으로는 좋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경계할 시기가 아닌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럼 결론이 중소형주 종목들은 담아도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중소형 종목들은 전 괜찮을 것 같아요. 매수해도 괜찮을 것 같고 중소형주 중에서도 이제 주가가 많이 안 오른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LIG 넥슨이라든지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조정도 거의 받지 않고 쭉쭉쭉 올라온 종목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기업들은 저는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중소형주들은 상대적으로 매력적이지 않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방산주는 지금 많이 오른 종목 말고 중소형은 괜찮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유가 관련주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호르무즈 해협 봉쇄하면 유가가 $100까지 갈 수 있다. 실제로 네. 브렌트유도 지금 움직이고 있고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상승하지는 않는데 봉쇄 가능성이 있습니까? 유가는 어떻게 봐요? 일단 봉쇄가 된다라면 유가가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이 어떻게 보면 이란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항, 반항 정도가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데 유가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이제 주가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을 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부분은 단발적인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이 좀 더 영향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지금 우리가 이 이란과 미국 그리고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갈등 자체가 저는 장기화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추이는 계속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저는 추가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오일 같은 경우도 지금 정제 마진도 개선이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우상향을 좀 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고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테마성이 강한데 네. 무조건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은 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추이를 계속해서 좀 봐야겠죠.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자체를 봉쇄할 가능성은 낮다라는 분석이 많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란이 지금 수출하고 있는 그 원유 쪽에서 많은 물량들이 그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나가고 있고 그 물량 같은 경우 대체적으로 중국 쪽으로 또 향하고 있는 부분들이 맞아요.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과의 관계를 위해서라도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는 봉쇄가 좀 어렵지 않을까. 다만 지금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본다면 실제로 봉쇄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유가가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엔 다시 한번 하향 안정화가 되면서 변동성을 좀 줄여나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굉장히 자금이 많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전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유효하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럼 해운주도 같은 입장이에요? 그렇죠. 해운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더 저는 길게 보셔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 있어요. 해운주 같은 경우도 지금 운임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HMM과 관련되어 있는 우리가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같은 경우는 거의 아주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 다만 변동성에 대해서 대응을 하실 수 있는 분들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네. 드리겠습니다. 원유 관련주는 좀 짧게 볼 필요가 있지만 오히려 해운주는 운임 상승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원유보다는 조금 더 길게 봐도 된다 이렇게 언급해 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 리스크에 알아봤고요. 지금 반도체를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반도체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일단 오늘 하락에 대해서는 기회라고 보십니까? 간단하게. 그렇죠. 기회죠. 저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 아주 큰 이벤트가 생기지 않는 이상 네. 저는 지금부터도 계속해서 우상향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찬가지고요. 그 아랫단에 있는 기업들도 우상향을 좀 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게 어쨌든 레거시 쪽에서의 가격이 올라갔다라는 부분들, 우리가 SSD 쪽에 대한 가격에 대해서는 좀 부담을 느끼는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레거시 쪽에서도 어쨌든 바닥권을 찍고서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추가적으로 HBM 쪽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AI 쪽에 대한 정책이 계속해서 붙고 있는데 이게 또 우리나라만의 트렌드가 아닙니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뭐 엔비디아라든지 앞으로 마이크론의 실적이 나오면서 어떤 추이를 만들어갈지 어떤 흐름이 단기적으로 나올 수가 있겠지만 전 네. 추세적으로는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 지금 포트에는 한 종목 정도는 꼭 담아둬야 되지 않을까. 대형주 중에는 SK하이닉스 위주로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조정이 기회다라고 말씀 주셨고 언급해 주신 것처럼 25일에 마이크론 실적이 나와요. 실적 나오고 나서 우리 시장은 목요일에 주가에 반영이 되겠죠. 근데 지금 디램 가격이 많이 높아지고 있어서 지금 메모리 쪽 업체들이 아무래도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나옵니다. 마이크론의 호실적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오히려 메모리 쪽 관련주들이 목요일부터 좀 올라오지 않을까 기대가 있는데 이쪽에 대한 시선은 어떤 테마에 조금 더 집중해서 가져가야 될까요? 네, 일단 뭐 메모리 쪽,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 메모리 쪽이죠. 그래서 마이크론이 실적이 잘 나온다라고 한다면 1위 기업과 2위 기업인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도 모멘텀은 좀 더 강하게 받아갈 가능성이 높겠죠. 다만 전반적인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지금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HBM 쪽에 대한 모멘텀을 받아가는 기업이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HBM 쪽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HBM이 반도체 시장에서의 가장 큰 화두입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여기서 이 화두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하고 있는 분야라는 거거든요. 근데 반도체에서 우리가 또 소테마를 만든다라고 한다면 유리기판도 들어가죠. 유리기판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장에서 뭐 압도적인 선두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꽤나 선두권에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HBM과 유리기판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을 계속해서 보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레거시 쪽 같은 경우는 주가의 등락 자체가 아직까지는 좀 약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기존에 우리가 시장을 좀 이끌어왔었던 종목군들 위주로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HBM하고 유리기판 쪽으로 좀 더 집중해 보자라고 하셨는데 그럼 외국인 수급에도 그러한 힌트가 있는 걸까요? 오늘 하이닉스는 사는데 삼성전자는 팔거든요. 네. 근데 사실 삼성전자가 6만 원 올라와 줘야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도 좀 더 호전적으로 바뀔 텐데 이게 참 아쉽습니다. 여전히 하이닉스 쪽
으로만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삼성전자도 좋습니다. 두 개를 비교한다라고 한다면 SK하이닉스가 더 좋기는 한데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아요. 지금 사실 우리가 시장 자체가 굉장히 약하다라고 한다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설득력이 없을 수 있지만 우리가 작년에 우리나라 코스피 기준 2,900포인트 갔을 때 삼성전자가 8만 원을 넘어갔었습니다. 근데 네. 지금 6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구조적으로 외국인들이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바스켓을 담는다라고 하더라도 삼성전자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주가의 상승 정도라든지 상승 강도는 SK하이닉스보다 약할 수가 있겠지만 전 지금부터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수급이 조금 안 좋아도 그래도 추후에는 개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상향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 그리고 굉장히 저평가잖아요. 맞아요. 그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채팅창에서도 하이닉스는 양전을 앞두고 있는데 삼전은 움직이질 않는다고 좀 답답해 하십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신호가 나왔으니까요. 계속해서 알아볼게요. 다음 키워드 만나보시죠. 원전입니다. 재생에너지 그리고 원전 저희 같이 다뤄볼 거고요. 일단 두산에너빌리티가 오늘 외국인 순매수 1등이잖아요. 네. 원전은 그러니까 모멘텀이요. 계속 나와요. 이게 나왔다 그러면은 뭐 다음 주에는 이쪽에서 나오고 네, 네. 뭐 지금은 해체 쪽으로 또 이슈가 나오고 그러니까 죽지 않거든요. 시세가 수급도 강할 뿐더러 원전은 올해 말까지 좀 대장 섹터로 저희가 봐야 될까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원전은 굉장히 좋은데 이제 문제는 너무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이런 종목군들이 꺾인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만약에 신규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반드시 분할 매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분할 매수라는 것은 내가 매수한 가격에서 주가가 조금 떨어졌을 때 바로 추가 매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1차 매수하고 나서 2차 매수까지는 꽤나 가격에 괴리가 있을 때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분할 매수를 너무 빠르게 하시는 건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전 쪽 같은 경우는 저도 전반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선 이후에 원전 쪽에 대해서는 조정을 좀 받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좀 들었었는데 글로벌 시장에서 원전 쪽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굉장히 높은 위치에서 이런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 앞으로도 긍정적인 흐름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도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지난주부터 오르비텍이라든지 우진엔텍 같은 원전 해체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전에 대해서는 원래 두산에너빌리티와 BHI 정도를 봤다라고 한다면 이제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소형 주단이라든지 그동안 움직이지 못했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두산에너빌리티와 BH가 크게 밀리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저는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신규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분할 매수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 꼭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와, 두산에너빌리티가 여기서 더 간다고요? 대단한데요. 일단 원전은 계속 올해 말까지 대장일 수 있다라는 부분에 네라고 너무 자신 있게 대답을 해주셔서 알겠습니다. 원전 계속 보죠. 자, 신재생 쪽도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오늘 SK 이토닉스 정말 강합니다. 뭐 두 자릿대 급등하고요. 이게 햇빛연금에 대해서 정부에서 또 정책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또 단발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원전처럼 정말 추세 잡고 올라가 줄 것이냐 이게 궁금하거든요. 일단 에너지 쪽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LNG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많이 붙었거든요. 근데 그 LNG 쪽에 대한 모멘텀은 결국엔 에너지원에 관련되어 있는 관심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AI 쪽에 대한 데이터 센터가 계속해서 만들어지면서 전력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해서 원전 쪽에 대한 관심이 높은 거고 신재생 쪽에 대한 관심도도 굉장히 높은데 일단 미국을 본다라고 한다면 풍력 쪽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주기가 좀 어려워요. 하지만 전 세계를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유럽 쪽 같은 경우는 풍력에 대한 육성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나라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풍력과 태양광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좀 더 강하게 만들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전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도 우상향을 좀 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제가 예전에 또 우리 머니투데이 방송 나와서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전 에너지원은 다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순위를 매겨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일단 원전이 1등이고요. 그 다음에는 태양광, 그 다음에 풍력인데 이런 기업들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기업들마다 살펴보면 뭐 ESS라든지 그리고 관련된 기업들을 전반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뭐 대명 에너지라든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신재생, 원전 전부 다 연동이 되어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올해 정책적인 모멘텀이나 글로벌 트렌드 자체에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와, 대명 에너지도 올해 3배나 올랐네요, 주가가. SK 이터넥스는 지금 상한가 같고요. 에너지는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 정부의 정책도 뭐 에너지 고속도로라든지 이슈가 계속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체크 도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AI 쪽, 코인 쪽 보겠습니다. 일단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단기 모멘텀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네. 이것 원정하고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법 만들고 상원 하원 다 통과하고 우리나라도 제도화 움직임 나오고 카카오페이도 뭐 상표 출원하고 지금 좀 적극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코인 쪽은 이제는 테마가 아니라 우리가 주도 섹터로서 좀 봐야 될까요? 저는 테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도화가 되고 있다는 부분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고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돼서 성장성이 굉장히 무궁무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당장에는 우리가 이 기업들이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이어지기에는 시차가 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산업이 성장을 함에 있어서 초기 단계에서는 지금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처럼 굉장히 강력한 테마로 움직임을 먼저 보여주곤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따라오는 거죠. 결국엔 실적이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2차적인 폭발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테마로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카카오페이라든지 뭐 다날 같은 기업들, 규모가 좀 큰 기업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모양새를 만들고 있고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좀 테마로 생각을 하면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제가 이 말씀을 당부를 드리냐면 여기서 이게 앞으로 온전한 섹터가 될 것이다, 산업이 될 것이다라고 집중을 한다면 여기서 만약에 주가가 조정을 받았을 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그 성장성이라든지 사업성을 믿고 보유를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일단은 테마로 좀 접근을 하시고 나중에 실질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올 때에는 그때는 산업으로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는 네,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오르기도 네. 했고 지금 산업에 대한 방향이 막 뚜렷하게 윤곽이 드러난 게 아니라서 조금은 조심스럽게 일단은 테마로 보자. 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있지만 일단 테마로 보자. 자, 그러면 테마 안에서는 지금 제일 세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든 이 안에서 수익을 내고 싶어요.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지금 대장이다, 수혜주다. 네. 오늘 또 공모가까지 회복을 하면서 엄청난 저력을 보여주잖아요. 단기적으로라도 수익을 챙길 수 없을까요? 이거 상단 어디까지 좀 열어둘까요? 네,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참 이게 제가 전문가라는 사람이 나와서 지금 매수가 가능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저는 굉장히 민망합니다. 네. 하지만 주가라는 것이 사실 자금의 시장의 관심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거래대금이 많이 붙는다라고 한다면 전 추가 상승의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요. 하지만 지금 여기서 주가가 꺾였을 때 대응하실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라고 한다면 저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단기적으로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챙기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부터 신규 매수를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내가 100 정도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100 정도 매수할 예정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런 구간에선 10 정도만 일단 조금만 공략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저도 참 이런 기업들 좋아하거든요. 네. 좋아하는데 당장에는 좀 리스크 관리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추격 매수는 조심할 필요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보자. 고점이라서 지금 추격은 정말 자제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지속적으로 해주고 계세요. 네카오에 대한 시선은 어떠세요? 뭐 여러 가지 모멘텀이 묶여 있죠. AI도, 코인도. 뭐 금리 인하도 여러 가지 묶여 있는데 오늘 외국인이 카카오랑 네이버 전부 다 좀 팔고 있습니다. 네. 근데 주가는 떨어질 생각을 안 해요. 지금 플러스 전환하고 계속 탄력 있게 올라갑니다. 계속 52주 신고가 터치하는데 네카오는 아직도 상승룸이 더 열려 있다고 보시나요? 네, 그러니까 오늘 종목들이 다 좀 무섭네요.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 많은데 네.
일단 네카오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현재 시점에서 우리나라 시장의 주도 섹터라고 보고 있거든요. 오. 주도주라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 반도체 아직 좀 약하죠. SK하이닉스는 강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AI 소프트웨어 쪽을 강하게 끌어주고 있는 것은 전 이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 추가 상승의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모멘텀 굉장히 장기간 동안 소외됐었다라는 부분들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전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똑같습니다. 전 조정을 좀 너무 올랐다? 기다려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저 같은 경우도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것을 굉장히 선호하지만 지금은 좀 과열이 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올해 초부터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의견을 드렸고 올라갈 겁니다라는 말씀 많이 드렸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전 좀 부담스럽지 않나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장에 많이 참여를 하면서 네. 생각보다 더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네. 이런 종목들 매매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주가가 밀린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때는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카오 좋은데 저는 단기적으로는 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럼 이렇게 대표님 같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뭘 사시겠어요? 저 같으면 이제 네. 비중을 좀 줄여서는 지금 화면에 있는 이런 기업들 좋죠. 뭐 스테이블 코인도 좋고요. 원전도 다 좋은데 만약에 큰 자금을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네. 그동안 많이 못 움직였던 쪽에 대해서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디요? 예를 들자면 저는 지금 자동차 쪽 같은 경우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우주항공 쪽이라든지 자율주행 쪽 같은 경우도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장이 오랫동안 하락하다가 반등장이 끝났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아, 끝났어요? 반등장이 끝났고 아. 상승장으로 저는 가고 있다라고 아, 보고 있어요. 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업종군들이 전반적으로 선순환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들 더 갈 수 있지만 그래도 좀 저점대 있는 종목군들을 공략해 봤을 때 그래도 괜찮은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 좀 편하게 네, 전 네.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좋은 의견도 들어봤고요.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